결전 오늘의 선택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그래도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반등이라서 그렇지 사실 1년 전에는 3,300포인트를 넘나들던 시장입니다. 1년 만에 1,000포인트가 하락한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그리고 어떤 두려움도 계속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국내 수급, 특히 개인들의 신용 물량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의 결정 키워드. 네, 신용 물량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시장의 반등을 보시면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상승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불안이 커졌을 때 개인은 사야 되지만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신용융자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시장 포함해서 현재 신용융자는 18조 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작은 그래프인데 말로 좀 설명드리면 지난해 초반에 20조가 넘어가고 중반에는 25조 원까지 신용융자가 높아졌었습니다. 25조 원까지 높아진 이 신용융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락을 해야 될지 시장에서는 갑갑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지금 18조 원의 신용융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리스크로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12조, 13조 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여전히 5, 6조 원이나 더 나와야 돼. 한은도 이제 금리 인상, 오늘 우리나라 CPI가 나왔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더하면 신용 물량 더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수급적인 악순환에 대한 논리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게 못하는 하나의 어떤 악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예전보다 계속 신용의 물량은 늘어났고 저점은 항상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제시해드리는 그림은 이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 하면 결국 주식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을 거고 이 종목에서 수익률이 나빠지게 되면 레버리지, 비투를 통해서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전체 기업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낮아져 있느냐, 얼만큼 악화되어 있느냐가 사실 신용 물량이 충분히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기업이 200일선을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 2,000개, 4,000개 가까이 되는 기업이 10%도 안 됩니다. 거의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별로 변동성, 종목별로 하락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용 물량은 고점에서 20%까지 하락했다라는 그 자체.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빠질 만큼 빠졌고 신용도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개인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저는 피크 아웃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유가가 이제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피크 아웃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급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간다는 시각을 조금은 버리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남은 시간 성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